이번에 밝혀진 통신 사찰은 절차상으로는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불법적인 사찰이라는 방식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통신 사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범죄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상당수를 통신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한 것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와 신학님 전 언론 노조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라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걸로 종결된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 배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따라서 결국은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노리고 무리스럽게 진행해온 사건들의 일부인 셈이고요. 조회했다라는 정보를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이거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검찰은 숫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간에는 3,000명 이상일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검찰이 이거는 사찰이 아니고 조회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사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까? 사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주로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찰이라는 거는 특정 목적, 뭔가 색깔론 같은 이런 목적에 끼워 맞추려는 조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 건을 통신 사찰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발끈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의 주장대로 조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도 공정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1년이 지나면 통신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빨리 조사를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관련 발언 하나로 명예훼손까지 들먹이면서 수천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기가 올해 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 기간에 행해졌다는 거거든요. 총선 기간에 통신 이용자 정보를 대대적으로 조회를 했다는 것은 이런 식의 조회를 통해서 모아놓은 정보를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을 걸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그 유명한 캐비넷에 쌓이는 자료들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요청을 할 때 요청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서 83조 4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이 연관성에서 보면 최근에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5학년짜리 딸도 해당을 했잖아요. 그럼 수사 대상인 사람의 통신 이력을 조사를 해서 통신을 한 모든 전화번호의 이용자 정보를 다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엄청나게 과도한 거예요.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던 기록이 있으면 다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으로는 적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022년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이런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을 해도 제공당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통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사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공된 정보를 어떻게 보존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군기관이나 각종 수사기관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보존과 폐기에 관한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여전히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수사기관에 유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선은 조회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법원 영장을 통해서 주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받으면 그 통화 내역의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번호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건데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검찰 관계자가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 그대로 보면 통화 내역에 나온 모든 상대방을 다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통신 상대방의 신원까지 대대적으로 확인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인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의 여지가 있죠. 무기통신사업법 83조 사항에서 요청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회를 요청했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후 통지 조항이 신설이 돼서 83조의 2에 있는데요. 통지는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했는데 6개월 이상 있다가 통지를 한 거잖아요. 검찰 관계자들이 이 통지를 하면서 통지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3조의 2에 예외적으로 유예가 되는 경우를 2항에서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번, 4번, 5번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해서 매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그러니까 6개월의 통지 유예가 가능한데요. 이번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상대방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3조나 83조의 2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94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불법 사찰은요, 국정원이 2009년도에, 이 당시 2009년도 12월이면 이명박 때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특명팀을 꾸려서 4년간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해서 수집하고 이 사적인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나눴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요. 당시에 18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를 문건 형태로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됐었죠.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검찰과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손해배상은 그 정보가 제공당한 모든 개개인이 다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에 민노당의 정보를 군 기무사가 수집하고 제공받고 했던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다 기각이 되고, 물론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배상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손해배상을 받았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뭔가 뒤가 구린 사람이 자신들이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걸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위기에 몰려있다.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정권 말기에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재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불법 사찰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캐비넷에 쌓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불법적인 사찰이라는 방식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권력이 조만간 끝장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